예,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 노은창 센터장도 외국인의 최근 이런 순매도, 특히 이달 들어 4조 원 순매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얘기하시네요. 예,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은 오늘만 좀 빠졌지 계속 사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가 하락의 핵심 요인이 이 외국인의 이탈인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과연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하고 있느냐, 엑소두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한국이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됐다라고 그러지만은, 오늘 어떤 신문에 그렇게 썼더군요. 네. 예. 그러지만 이거 현재 지금 4조 정도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예. 4조 정도 빠져나간 것은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20조, 30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것은 한꺼번에 이 한국을 시장이 떠난다, 외국인이 떠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이 일각에서 오해가 하고 있는 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글쎄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미국은 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 최근에 스테이 동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연방 기준금리가 지금 2.25%, 그 최고금리가 2.25%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50%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최고금리 기준으로 볼 때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게 마치 한국은행이 또 최근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높아지고 한국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데 지금 오늘 일본 증시도 떨어졌고 중국 증시도 떨어졌거든요. 최근 네. 일주일간 전반적인 약세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6%, 7%대인데 그럼 중국에서는 왜 이 자금이 빠져나갑니까? 오히려 중국으로 자금이 확 들어가야죠. 예, 금리만이 문제라면.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가 0%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런데 일본의 그 자금이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금리가 자금을 이동하는 돈의 값이기 때문에 한 요인은 되지만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는 예. 거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이런 돈은 금리 몇 푼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아니고 예. 또 금리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환율, 그 밖에 다른 기대 수익률 이런 걸 다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것은 예. 이것은 그냥 이유를 댈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과하게 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네. 식의 좀 부정적인 한쪽만 가지고 보는 해석이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예,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거의 동조화 현상. 미국은 최근까지 안 떨어지다가 미국마저도 지금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거시경제를 지표를 보더라도 특히 우리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 내막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총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마당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굳이 의도적으로 돈을 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국내적으로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인가 뭔가를 하면서 국내 내부적으로 좀 경제 주체들 간의 마찰도 많이 생겼고 네. 또 실제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지수 같은 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의 지금 심각한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 전 세계적인 요소, 특히 미중 이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전쟁 생긴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겠다. 예. 예,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나가겠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붙어봤는데 중국이 전혀 지금 양보하는 예. 태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중국 경제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래 그러면 관세가 한 2, 3년 정도 가면 그때 가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겠지. 그런 어떤 강공의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게 관세 전쟁이 마치 1929년에 대공황 상황 때처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 불안감, 그 공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공포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현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찰을
빨리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주가가 덜 떨어졌을 때 주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식을 빨리 팔아서 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예. 방금 앞에 이 인터뷰에서 우리 돈이 아르헨티나로 좀 간다라는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나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습니까? IMF가 구제금융을 신속하게 해주면 그동안에 폭락했던 아르헨티나 페소와 가치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자금주에서는 그것을 일부 네.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가는 자금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돈을 빼서 아르헨티나를 간다? 이것은 넌센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화 알겠습니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미중 무역 갈등의 불안하니 일단은 현금화하자라는 측면이 강하다. 공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박사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그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면 미국 경제도 이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니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경제 지금 생각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 종합 점수를 준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특히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6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는 가장 좋다. 지금 미국 경제 실업률 3.6%로 떨어졌죠. 성장률 4%. 성장률 4%와 실업률 3% 거기다가 물가는 2%대 이런 정도 이걸 흔히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역시 미국 주가가 왜 떨어졌냐. 지금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에 자기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서 모든 성부수를 띄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전쟁이 덕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전쟁 분위기를 계속 긴장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으니까 당하기 전에 좀 현찰로 가지고 있자라는 그런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하에서 스파이 칩 나왔죠. 그동안에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데 기술주라는 게 애플 같은데 이런 데가 지금 시장이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도 나스닥이 4%나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은 2시간씩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 후 거래를 2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또 상승분을 또 많이 했어요. 하락분을.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도 최근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뭐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좀 미국 경제도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만 이렇게 유독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가 유독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미국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였거든요. 미국이 폭삭 내려앉은 거란 말이죠. 그 다른 나라들은 사실 미국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에 쇼크가 미국보다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미국에 살았었는데 미국으로서는 대공황 이후에 사실 제일 큰 경제 공황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리만 브라더스도 무너졌고 물론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주식을 다른 데 넘겨가지고 소생은 했지만 그래서 미국이 제로 금리를 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른바 채권을 막 사들이는 양적 완화도 했죠. 마니타리 이즈니스 같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스퀴즈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 구조조정의 효과가 이제 미국 경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만큼 구조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심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차에 미국 금리가 낮을 때 미국을 떠났던 돈들 그 돈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죠. 거기다가 불을 질른 것이 전 미국 경제가 저는 좀 과잉 내년 2, 3년 후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되는 마당에 과열 조짐인데다가 세율을 드레스틱하게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35% 세금을 22%로 내렸단 말이죠. 이건 거의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미국 기업들은 세율 인하에 혜택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을 지난번에 제리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시장 조절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좀 적었는데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조금 서툰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여러 총체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 지금 상황이 사실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주가가 최근 한 몇 년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면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좀 쇼크를 받는 그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식이란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3분기 GDP 동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저도 언론계 생활을 좀 했지만 이 선정주의적 보도 0%대 성장을 했다. 뭐가 0%인가?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0.6%를 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전분기 대비를 했는데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를 전분기 대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0.6%라는 건 사실 4를 곱해주고 계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 이상 성장한 거예요. 실제로 전분기 대비로도 보면 2% 이상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이 10월 달에 국민들을 놀게 해준다고 해서 10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물량이 9월 달에 앞당겨서 GDP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저효과로 해서 엄청나게 높았는데 올해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GD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작년 4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추석 연휴 노는 효과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경제가 지금 뭐 잘 나간다. 호황기다, 회복기라고 하는 경제 기획재정부의 그 그린북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레토릭. 경제가 조금 다운을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하면 성장한다.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할 수준이다. 이거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